그리고 그 다음 생각나는 프로그램의 과정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제가 진로 교육을 부탁받아서 갔어요. 표현예술 치료를 좀 해달라. 들어갔는데 모두들 엎드려 있었어요. 모두들 엎드려 있었고 고개를 든 몇 명은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하고 있었죠. 아무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.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. 웃지도 않고요. 그리고 또 삐딱하게 서서 저는 무용가고요. 표현예술치료사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3가지 수준의 알아차림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.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? 혹시 대답해 줄 분 계신가요? 학생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. 굉장히 뼈딱해 보인다. 차가워 보인다. 못돼 보인다. 나쁜 것 같다. 날카로워 보인다. 뭐 등등. 그러고 나서 다시 저는 이러고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안무가 정미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인사를 딱 나누고 나서 3가지 수준의 알아차림으로 다시 질문을 했어요.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? 어떻게 느껴지십니까? 어떤 이미지입니까? 라고. 그랬더니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. 모델 같아 보이고 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대답이 있었는데요. 스튜디오스 사감 선생님 같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우리 내의 인지는 굉장히 왜곡을 한다.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어떤 태도와 자세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의 자아일 뿐이다. 그리고 뇌의 작용과 원리와 함께 우리 심리적인 자아를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해 나갔죠. 그리고 이제 실습 단계에서 전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로만 서로 소통하기. 2번째는 이 티슈 하나로 전달을 해보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더니 인상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찢어요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거를 쫙 반으로 나누더니 이렇게 꼬우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나머지도 꼬우고요. 그걸 꼬우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랬어요. 그러더니 그 친구가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아우, 교실 막 떠나가게 웃더라고요. 그렇게 처음 이렇게 엎드려 있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그리고 척추도 이렇게 뚝 서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는 쳐다만 봐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항상 평가를 해요.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 평가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적은 거를 보고 참여자들끼리 대표로 몇 명이 발표를 했어요. 오늘 수업을 참관한 소감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은 이 수업의 목적이 의도가 진로 교육의 상담과 이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에 관한 어떤 이슈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좀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수업의 목적이었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. 못했죠. 시간도 빠듯하고. 그랬는데 자신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.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는 줄을 몰랐다.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. 그리고 다양한 면들, 사람들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 과정들을 받아들이면서
자신도 역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?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도 그런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 청소년들의 속도를 보고 저는 좀 의무감 같은 걸 느꼈어요. 책임감. 표현예술 치료를 통해서 이런 잠재력들을 정말 무한하게 개발해 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뿌듯하게 그날을 마감했고, 그리고 한 학생이 저와 개인 면담을 계속 한 8회기 정도 실행을 했는데 그 친구의 성적과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나중에 보고를 듣게 되었어요. 그들을 보면서 저의 의무감과 책임감 등을 어떻게 좀 전개를 해 나갈지에 대한 스코어를 그때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